important is quality sleep? How important is sleep? Now, I can't stress this enough. I mean, I would sleep 12 hours sometimes, but sleep is absolutely necessary. Most important, try to get that deep sleep. How important is sleep when it comes to building muscle? It's very important. There's some new data out of Galveston, and what it showed is that one night of sleep restriction blunts muscle protein synthesis by 18%. Sleep is when you do a huge fraction of your growth. If you're chronically underslept, every time you eat more food, much more of it turns to fat and much less of it is ported into muscle. So sleep is probably the greatest legal performance enhancing drug that few athletes are abusing enough. So Roger Federer claims to sleep around about 12 hours. Usain Bolt, the famous sprinter, slept somewhere between 9.5 to 10 hours a night. Basketball player LeBron James sleeps 12 hours as well, and we work with all of these athletes.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오래전 6시간 이상 자는 게으른 사람들은 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놀드조차 지금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바꿨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회복 때문입니다. 아무리 운동과 역량에 집중해도 수면을 통해 몸을 충분히 회복하지 않으면 근육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이 커틀러, 도리안 예이츠, 피리스, 크리스 범스테드 같은 최정상급 선수들이 운동과 역량보다 수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약물 사용자보다 내추럴로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왜냐면 내추럴로 운동하면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약 80%는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잠은 사치일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까지 해야 되는데 10시간에서 12시간의 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전문적인 팟캐스트는 짧으면 1시간에서 2시간, 긴 거는 3시간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분량이라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수면 관련 팟캐스트 영상을 모두 본 제가 따라하기 쉽지만 효과가 가장 좋았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19가지의 핵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9가지 숙면 꿀팁의 근거 영상을 원본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 바랍니다.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아침 기상 직후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 세우기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상태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면 우리 뇌의 청반이라는 곳은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몸을 이렇게 세워야만 뇌의 청반이라는 영역이 활성화가 돼서 뇌가 잠에서 깼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두 번째 팁은 일어나자마자 가능한 한 환하게 불빛을 켜는 것입니다. 눈으로 환한 불빛이 들어와야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지금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처음으로 환한 불빛을 본 16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한 불빛 중 가장 좋은 건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시간은 맑은 날씨 기준으로는 3에서 5분 정도, 구름이 많다면 10분 정도, 비가 오거나 심하게 흐린 날씨엔 20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흐린 날씨라고 해도 자연광 속에는 집에 있는 조명보다 광자가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가서 햇볕을 쬐다는 것의 의미는 태양을 절대로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고 선글라스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때 주로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하지만 폭우나 폭설처럼 너무 날씨가 나쁠 땐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가능한 한 환하게 조명을 켜둡니다. 세 번째 팁은 아침에서 일어난 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뒤에 카페인 섭취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기 때문에 커피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침에서 일어난 직후에는 아데노신 수치가 낮고 코르티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도 제대로 된 각성 효과를 얻지도 못하고 카페인 내성만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오후 시간대에 점심을 먹고 급격하게 졸음이 쏟아지는 애프터눈 크래쉬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커피나 카페인이 드러난 것을 일어나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뒤에 섭취하면 됩니다. 이때 카페인을 섭취하면 각성 효과도 제대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카페인 섭취량과 시간 제한하기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카페인 적정 섭취량은 1kg당 3에서 6mg입니다. 따라서 90kg인 저는 270mg에서 540mg이 이 공식대로라면 적정 카페인 섭취량이지만 아무리 체중이 높아서 적정 섭취량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루 최대 섭취량은 400mg 이하로 제한해야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페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배출되는 형태가 아닌 4시간에서 6시간마다 반감
이감기를 거치며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시에 카페인 400mg을 섭취했다고 하면 6시간 뒤인 오후 4시엔 체내에 200mg의 카페인이 남아있고 12시간 뒤인 오후 10시엔 체내에 100mg의 카페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카페인 100mg이면 스타벅스 숏 사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보다 무려 25mg이나 많은 양입니다. 밤에 자기 직전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커피를 안 마실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전문가들이 말하는 타협안이 있습니다. 바로 자려고 눕는 시간 10시간 전에 카페인 섭취를 끝내는 겁니다. 만약 내가 11시에 자려고 눕는다면 오후 1시에는 카페인 섭취를 끝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부류는 난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커피를 저녁에 마셔도 잠에 쉽게 드는 사람들조차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은 자신의 체중별 적정량을 계산해서 수면 10시간 전에 섭취를 끝내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5번째 팁은 낮잠은 20분 내로 짧게 자는 겁니다. 밤에 자는 수면 시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낮잠 시간은 10에서 20분입니다. 이 정도의 짧은 낮잠을 파워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넘어 30분 이상 자게 되면 깊은 수면 단계로 넘어가 오히려 잠에서 깼을 때 더 피곤하고 밤에 잠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낮잠은 20분 내로 짧게 자는 것이 밤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에너지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자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낮에 졸리면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잠을 깹니다. 6번째 팁은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 위주로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단백질 위주로 음식과 보충제를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에는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단식 상태나 저탄수화물 상태는 뇌와 신체를 각성시키고, 풍부한 탄수화물은 트립토판의 방출을 자극해서 마음의 평온함과 졸음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는 언제나 최소 자기 3시간 전에는 마쳐야 되며 가장 좋은 건 4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소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든다면 위와 장이 소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7번째 팁은 운동 시간 조절입니다. 아침 운동이 좋냐 저녁 운동이 좋냐는 논쟁은 언제나 끊이질 않는데요. 수많은 연구 결과를 찾아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개개인의 생활 패턴과 직장 출근 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운동 시간대는 저녁 시간보다 오히려 출근 전 아침 시간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직장인 퇴근 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인데, 이때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커피나 부스터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늦은 시간에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자기 전에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녁 시간 운동 후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가 충분히 되기 전에 잘 시간이 됩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 심박수, 혈압이 오르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자려고 누워도 흥분 상태라 쉽게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평범한 출퇴근 시간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아침 운동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침에 헬스장에 가면 기구가 텅텅 비어 있어서 운동 루틴을 짜기에도 더욱 편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상 저녁 운동밖에 가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운동 가기 3-4시간 전쯤에 간단하게 오트밀 가루와 단백질 파우더를 섞은 쉐이크를 한 잔 마시고 운동 시작 30분 전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펌핑 위주의 성분만 들어있는 부스터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녁 시간이라 기운이 없을 수가 있으니 운동 중에는 물 대신 게토레이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직후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며 탄수화물 위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서 자기 전 소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8번째 팁은 블루라이트 차단하기입니다. 자연광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각성 상태 유지에 도움을 주는 빛입니다. 그러나 자기 전에 과하게 노출되면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가 자동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가 작동되도록 설정해둬야 됩니다. 윈도우 기반 컴퓨터는 야간 모드라고 불리며 아이폰은 나이트 시프트라는 모드로 불립니다. 9번째 팁은 저녁 시간 빛의 양 조절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빛의 영향을 받는지 직접 체험해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저는 자기 4시간 전부터 집안의 불빛을 차근차근 어둡게 줄여서 1시간 전부터는 최소한의 간접등만 켜두고 생활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전까지 차츰 집안의 빛을 줄여나가면 놀랍도록 쉽게 잠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절대 강한 조명을 보면 안 되며, 특히 천장 위에서 떨어지는 강한 조명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직전에 주유소를 간다던가 편의점을 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천장에서 강한 불빛이 내려오는 곳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야 된다면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서 빛을 최대한 차단해야
차단해야 됩니다. 10번째 팁은 침실의 모든 빛 차단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사이클링 코치 데이브 브레이스포드는 선수들을 데리고 시합장 숙소에 갈 때마다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검정색 쓰레기 봉투와 테이프로 선수들 침실의 창문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완벽한 어둠 상태를 만드는 것인데요. 자는 동안 아무리 작고 사소한 빛이라도 노출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아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문에 검정색 시트지를 붙이고 암막 커튼을 둘러서 침실 창문으로 그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않게 해두었습니다. 만약 출장이나 여행을 간 상황이라면 반드시 수면 안대를 챙겨갑니다. 수면 안대는 빈틈없이 빛을 차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편안해야 하므로 비싸더라도 템퍼 제품을 추천합니다. 11번째 팁은 귀마개입니다. 자다가 깨는 대부분의 경우는 의외로 소음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면 갑작스러운 층간소음 또는 타도의 소음으로 인해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는 언제나 귀마개를 착용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귀마개는 많은 제품을 구매하여 테스트해봤지만 맥스와 3M 제품이 가장 편안하고 성능도 좋았습니다. 12번째 팁은 수면 테이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코로 숨을 쉬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은 물론 외모도 훨씬 나아 보이게 해줍니다. 그런데 깨어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코로 호흡을 할 수 있지만 잘 때는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호흡을 하면 수면 무호흡증에 걸리기 쉬워지는데 자는 동안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을 해서 수면 무호흡증 상태가 되면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저는 집에서는 물론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도 반드시 수면 테이프를 챙겨가서 입에 붙이고 잡니다. 13번째 팁은 침실을 약간 추운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저녁에 사우나를 하고 꿀잠 잔 기억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사우나를 하면 꿀잠을 자는 이유는 뜨겁게 데워진 우리 몸의 열을 낮추기 위해서 침부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침실은 약간 추운 상태를 유지해야 자연스럽게 침부 온도가 1에서 3도 정도 내려가서 잠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올라갑니다. 14번째 팁은 자다가 화장실에 가지 않기입니다. 꿀잠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만큼 화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특히 저는 자다가 새벽에 꼭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 야간요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찾아봤을 뿐만 아니라 성인 야간요 전문 비뇨기과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실망스럽게도 모두 다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밤중에 한 번 정도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은 정상 범주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강박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 저만의 화장실 안 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선 저는 물을 마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는 물을 최대한 많이 마셔둡니다. 이렇게 오후 5시 안에 물을 충분히 마셔두면 저녁 식사를 하고 갈증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나면 영양제를 먹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물만 섭취합니다. 그리고 저는 8시 이후는 소변이 마렵더라도 잠자리에 눕는 10시까지 참은 뒤 화장실에 갑니다. 이때는 어차피 소변이 마려워도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참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수면 테이프로 입을 막기 전에 핑크솔트를 약 0.5g 정도 입에 넣고 녹여서 먹고 잡니다.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저처럼 평소에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0.5g 정도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변도 완전히 배출했고 소금으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잡아두기 때문에 화장실에 안 가고 푹 잘 수 있습니다. 15번째 팁은 발끝에 베개를 받치고 자는 것입니다. 발끝에 베개를 둬서 3에서 5도 정도 높인 채로 잠에 들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특히 다리가 잘 붓는 사람이거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16번째 팁은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향상에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면 패턴을 익히고 몸에서 익숙해지는데 약 21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21일만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 두면 잘 시간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졸리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므로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는 이점은 하루의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7번째 팁은 절대 잠을 몰아서 자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평일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식으로 피곤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지 못해 계속 피곤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전날 잠을 설쳤거나 늦게 잠에 들었거나 등의 이유로 평소보다 몇 시간씩 늦게 일어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늦게 일어나서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지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18번째 팁은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입니다. 하루에 아무리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해도 절대적인 수면의 시간이 부족하면 최고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성인 기준 최적의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수면 시간일 뿐 직접 테스터를 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약 8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적합했습니다. 참고로 스포츠 스타들은 생각보다 수면 시간이 깁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로저 페더러는 하루에 약 12시간 자는 것으로 유명하고 우사인 볼트는 10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 19번째 팁은 숙면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졸려서 자려고 눕는 순간 온갖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은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수면 관련 영양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불안감을 낮춰줘서 누웠을 때 수면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면의 깊이와 질도 높여줍니다. 저는 안전하고 효과가 검증된 수면 관련 보충제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수면 관련 영양제 정보는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면 관련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19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 최하위를 기록한 수면 부족가일 뿐만 아니라 수면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19가지 방법은 효과가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적용이 가능할 만큼 쉬운 내용들이니 꼭 적용하셔서 숨겨져 있던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남성성 넘치는 상태로 만납시다.